네,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까지 지수법칙 소단원이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수법칙에 해당하는 교과서 문제와 서술형 문제 한 문제를 오늘 풀어볼 거예요. 자, 준비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활동 순서는 먼저 지수법칙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수법칙에 해당하는 교과서 문제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엔 서술형 문제 선생님이 한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그거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학 일기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법칙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학습지 PDF 선생님이 올려놨죠? 네, 그거 준비해 놓은 상태로 수업에 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지수법칙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A가 0이 아니고 MN이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 1번은 바로 이거였어요.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했을 때는 이 지수끼리 어떻게 된다? 그쵸? 더하면 된다. 이게 1번이었고요. 그 다음 2번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형식이었죠. 그래서 A의 M제곱의 N제곱의 형태는 이 M과 N을 어떻게 했죠? 그쵸, 곱했어요. 그래서 A의 MN제곱 이렇게 나타냈었고, 그 다음 지수법칙 3번은 나눗셈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할 때 일단 이 앞에 있는 지수인 M이 N보다 크다면 어떻게? 그쵸, 그냥 A의 M 빼기 N 이렇게 빼주기만 하면 됐었고요. 그 다음에 M과 N이 같다면 A의 M제곱이나 A의 N제곱이나 같은 거니까 약분이 돼서 1이다 라고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M이 N보다 작은 상태에서, 즉 나눠주는 지수가 더 컸을 때는 N에서 M을 거꾸로 뺀 것 분의 1이 됐죠. 즉 A의 N-M제곱 분의 1이었습니다. 자, 기억나죠? 그리고 마지막 지수법칙 4번은 이거였어요. 자, A, B의 전체 M제곱은 마치 이 거듭제곱이 분배법칙처럼 A에도 적용되고 B에도 적용돼서 A의 M제곱, B의 M제곱으로 분배를 해줄 수 있다. 자,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묶어주는 것도 지수법칙 4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A분의 B의 M제곱도 마찬가지로 이 지수가 분자에도 적용되고 분모에도 적용이 돼서 A의 M제곱분의 B의 M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지수법칙 4번이었어요. 자, 여러분 기억나죠? 네, 이 지수법칙 내용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놓고 익숙하게 하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활동 2인데요. 네, 지금부터는 교과서에서 지수법칙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선생님이 골랐어요. 그거를 지금부터 여러분이랑 함께 풀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답을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문제 다 풀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일시정지를 하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같이 확인을 해봅시다. 네, 모두 풀어봤죠? 네,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답을 확인해 봅시다. 자, 문제 6번은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1번 보니까 x의 4제곱의 세제곱 나누기 x의 제곱의 세제곱인데 우리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서로 곱하는 거죠? 그쵸? 지수법칙 2번에 의해서. 자, 그러면 x의 12제곱 나누기 x의 2, 3, 6제곱. 여러분 나누기 먼저 하지 말고 괄호는 괄호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 거 알죠? 네, 그래서 이 거듭제곱부터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누기니까 x의 12에서 6을 어떻게 해줘요? 그쵸, 빼줘야 되죠? 그래서 12 빼기 6, 즉 x의 6제곱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은 보니까 곱하기랑 나누기랑 합쳐져 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그냥 순서대로 쭉 앞에서부터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의 5랑 4를 곱해서 A의 20제곱 곱하기 A의 제곱 나누기 A의 6 곱하기 3, 즉 A의 18제곱.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면 일단 곱하기는 지수끼리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쵸, 더해주면 되니까 A의 20이랑 2를 더해서 22제곱 나누기 A의 18제곱인데, 자, 나누기는 서로 지수끼리 앞에 지수가 큰 경우엔 빼주는 거죠. 즉 22에서 18을 빼면 그쵸, 4. 즉 A의 4제곱이 정답이 됩니다. 이 두 문제는 참고로 지난 수학일기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나누기가 연달아서 나왔죠? 네, 이번에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전에 괄호가 있죠? 네, 괄호부터 먼저 풀어주고 나누기 계산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 x의 12제곱 나누기 x의 세제곱의 세제곱, 즉 x의 9제곱 나누기 x의 5랑이를 곱해서 그쵸 10제곱. 자, 그러면 순서대로 계산을 먼저 해주면 얘부터 먼저 해줄게요. 자, x의 12제곱 나누기 x의 9제곱은 x의 12 빼기 9를 해주면 세제곱 나누기 x의 10제곱인데요. 자, 이번 경우에는 뒤에 있는 숫자의 지수가 더 크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네, 큰 수 x의 10에서 저 3을 빼준 것 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x의 7제곱 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면 익숙해질 때까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9번은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복잡한 숫자들의 계산을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보니까 4의 세제곱 곱하기 0.25의 세제곱인데 둘 다 몇 제곱이에요? 그렇죠? 세제곱이죠? 그러면 이 세제곱을 가지고 있는 밑끼리 묶어줄 수 있죠. 이게 바로 지수법칙 몇 번이었죠? 그렇죠. 4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묶어준다면 어떻게 묶어줄 수 있다? 그렇죠. 통째로 세제곱. 어떻게? 4 곱하기 0.25 이렇게 밑끼리 묶어줄 수 있다. 자, 그럼 4 곱하기 0.25는 얼마예요? 그렇죠. 1이죠. 그래서 1의 세제곱. 자, 그럼 1을 3번 곱한 거니까 답이 얼마? 그렇죠.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일일이 4의 세제곱과 0.25의 세제곱을 해서 곱할 필요 없죠? 이렇게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2번도 둘 다 분모 분자가 세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분모 분자를 통째로 묶어줄 수 있다. 얘도 지수법칙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100분의 50 전체의 세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네요. 자, 그럼 100분의 50은 약분이 되죠? 몇 분의 몇으로? 그쵸. 2분의 1의 세제곱으로 약분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세제곱도 똑같이 분자랑 분모에 적용이 되겠죠? 즉, 2의 세제곱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계산해주면, 2의 세제곱은 8. 그리고 1의 세제곱은 1. 즉, 정답은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은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괄호 전체에 거듭제곱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지수법칙 몇 번을 이용하면 돼요? 3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해주면 4의 세제곱, x의 세제곱, 그리고 y의 4제곱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자,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주면 16 곱하기 4, 즉 64가 나오죠. 그래서 64 x의 세제곱, y의 4, 3, 12제곱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죠. 이 6제곱을 분자, 분모에 분배를 해줄 수 있으니까 a의 제곱의 6제곱 분의 2b 전체의 6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처럼 반드시 이렇게 괄호 전체의 6제곱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2b만 6제곱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런 친구들 혹시 있을까봐 말해요. 2b 전체의 6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주면 자, 얘도 이렇게 분배법칙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2랑 6을 곱해서 a의 12제곱 분의 2의 6제곱, b의 6제곱. 즉 2의 6제곱은 얼마? 2를 6번 곱한 것은 8 곱하기 8이랑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64가 되고 64b의 6제곱 나누기 a의 12제곱.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도 마찬가지로 이 6제곱을 해줄 건데 자, 일단 부호 먼저 결정을 하고 보면 마이너스를 6제곱을 했죠. 자, 그러면 짝수번 제곱했으니까 부호는 그렇죠. 플러스가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를 해줍시다. 그럼 b의 4제곱의 6제곱 분의 a의 세제곱의 6제곱이니까 자, 계산해주면 b의 4, 6, 24제곱 분의 a의 3, 6, 18 즉 b의 24제곱 분의 a의 18제곱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수학 역량 기르기 문제인데요. 네, 다음은 지한이와 민재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히 한 것이다. 계산 과정에서 틀린 부분을 각각 표시하고 아래에 올바르게 풀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지한이의 풀이를 보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y의 전체 4제곱을 계산하라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이 괄호 전체 4제곱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렇죠. 분배 법칙처럼 이렇게 각각 적용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니까 마이너스 2의 4제곱, x의 제곱에 4제곱, y의 4제곱이라고 전부 다 이렇게 4제곱을 해줬네요. 자, 그렇게 해서 밑에 계산한 거 보니까 마이너스 16, x에 2랑 4랑 곱해서 8제곱, y의 4제곱이라고 한 것 같은데 어디서 잘못이 됐을까요? 지금 다 4제곱을 한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자, 잘못된 부분은 그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바로 이 마이너스 2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2의 전체 4제곱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2에다가만 4제곱을 해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에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틀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올바르게 풀면 어떻게 풀어요? 자, 마이너스 2의 x제곱에 y 전체의 4제곱은 이렇게 풀어줍니다. 4제곱이 각 문자와 숫자에 이렇게 분배가 돼서 맨 처음에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전체의 4제곱 이렇게 괄호를 적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x의 제곱의 4제곱, y의 4제곱이 돼서 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얼마예요? 그렇죠. 이 음수가 짝수번 제곱해진 거니까 플러스 2의 4제곱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16 그리고 x의 2, 4, 8제곱, y의 4제곱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 민재의 경우에도 똑같이 전체 괄호의 제곱 형태죠? 그럼 얘도 분자, 분모에 이렇게 적용이 될 텐데, 자, 지금 보니까 민재는 바로 알겠죠? 어느 부분이 잘못됐어요? 저희 분모에 제곱을 안 해줬죠? 그냥 3만 적혀 있어요. 자, 그럼 분자는 제대로 됐는지 봅시다. 그쵸? x의 제곱, y의 6제곱의 제곱.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니까 x의 제곱, y의 12제곱 나누기 3. 이건 맞는데, 자, 여기서 제곱을 안 해줬네요. 그래서 표시를 해준다면 자, 이렇게 이 3부분에 오류가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르게 풀어보면 3분의 x, y의 6제곱의 제곱은 저 분모 분자에 둘 다 제곱이 적용돼서 3의 제곱분의 x의 제곱, y의 6제곱의 제곱. 즉 3의 제곱은 얼마? 9분의 x의 제곱, y의 6이 12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페이지의 문제 1번인데요. 지금부터는 중단원 문제예요.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고 했는데 기억 보면은 a 곱하기 a는 2a다. 맞아요? 틀리죠. 자, a 곱하기 a는 얼마예요? 그쵸. a 제곱이죠. a 더하기 a가 2a죠. 자, 그 다음 니은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은 1이다. 맞아요? 그쵸. 둘 다 세제곱이죠. 똑같은 숫자 나눈 거니까 1이죠. 맞았고요. 다음 디귿 a의 세제곱의 4제곱은 a의 7제곱이다. 맞아요? 얼핏 보고 맞았다고 하는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죠? 자, 이 지수끼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a의 7제곱이 아니라 a의 12제곱이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자, 리을 보면 자,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분의 a의 제곱의 전체 제곱. 자, 얘 제곱이니까 일단 이 마이너스는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뀔 테고 분모 분자에 둘 다 제곱이 분배되겠죠? 즉 b의 세제곱의 제곱분의 a의 제곱의 제곱이요. 계산해주면 얼마? 그쵸? b의 3이 6제곱분의 a의 2, 4제곱. 자, 맞았죠? 그쵸? 얘 맞았으니까 리을은 맞는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 그쵸?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했는데 얘도 수학일기에 있었던 문제예요. 자, 얘를 계산을 해주려면 자, 일단 계산이 가능한 것끼리 교환 법칙으로 순서를 바꿔줄 수 있어요. 자, a의 7제곱이랑 묶일 수 있는 것은 그렇죠. a의 세제곱이고 b의 세제곱이랑 묶일 수 있는 것은 b의 5제곱이죠. 자, 그래서 서로 순서를 바꾸면 a의 7제곱과 a의 세제곱을 먼저 그 다음에 b의 세제곱과 b의 5제곱을 나중에 이렇게 교환 법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의 7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은 그렇죠, 지수끼리 더해서 a의 7 더하기 3 즉 10제곱 곱하기 b의 3 더하기 5 8제곱인데 우리 이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a의 10, b의 8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도 나누기랑 곱하기가 이어서 나왔는데 그냥 순서대로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럼 먼저 x의 제곱 나누기 x의 7제곱 계산해주면 지금 뒤에서 나눠주는 수가 지수가 더 크죠? 그래서 x의 7에서 2를 빼준 5제곱분의 1이 될 테고, 그 다음 곱하기 y의 세제곱 곱하기 y인데 지금 y는 y의 1제곱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이 지수끼리 더하면 y의 3 더하기 1, 즉 4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곱하기 생략해서 이 y의 4제곱을 분자 동네에 보내주면 x의 5제곱분의 y의 4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5번은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자, 5의 37제곱 곱하기 0.2의 35제곱인데 우리 37제곱, 35제곱 해줄 수 있어요? 그쵸. 아무리 계산기라고 해도 이 37번 곱하는 건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얘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간단하게 할 건데, 자, 지금 보니까 지수가 아까 전에는 똑같았죠? 근데 이 37과 35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지금 이 5의 37제곱에서 35제곱만 빼주는 거예요. 즉, 이 37은 35 더하기 2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5의 37제곱에서 이 5의 35제곱과 5의 제곱으로 분리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5의 35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분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지수법칙 1에 의해 35랑 2를 더해서 37제곱이랑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자, 5의 제곱 곱하기 5의 35제곱 곱하기 0.2의 35제곱. 자, 이렇게 하면 얘네들끼리 묶어줄 수 있겠죠. 왜? 지금 지수가 둘 다 35, 35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끼리 묶어주면 5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0.2의 35제곱이 되죠. 자, 그럼 5의 제곱은 얼마? 25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0.2는 1이죠. 그래서 1의 35제곱이 되는데 1의 35제곱은 얼마? 1이니까 즉 25 곱하기 1, 즉 그냥 2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5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다르다고 해도 우리가 지수를 맞춰서 앞에 아닌 것을 빼주면은 우리가 계산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 앞에 빼준 것만 해주면 되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보면 2번은 조금 더 간단하게 둘 다 4제곱이네요. 그럼 그냥 바로 묶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7분의 14의 전체 4제곱. 즉 7분의 14는 약분하면 얼마? 2죠? 그래서 2의 4제곱은 얼마? 1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문제 6번에 자, 이 등식을 만족할 때 두 자연수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앞에 있는 이 식을 간단히 해주면 되겠죠? 자, 3y의 2b 제곱분의 x의 a 제곱의 4제곱입니다. 자, 그럼 이 전체의 4제곱이니까 얘가 분자 동네, 분모 동네 분배가 되겠죠? 자, 그러면 3y의 2b의 전체 4제곱 분모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x의 a제곱의 4제곱이니까 자, 또 해주면 자, 이 4제곱은 또 전체 숫자와 문자에 적용이 돼요. 즉 3의 4제곱 y의 2b의 4제곱 분의 분자는 그쵸? a랑 4를 곱해서 x의 4a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3의 4제곱은 81이죠? 그래서 81. 그 다음에 y의 2b랑 이 4를 곱해주면 몇 b? 그쵸? 8b. y의 8b 제곱 분의 x의 4a인데요. 자, 얘가 뭐랑 똑같대요? 그쵸? 얘랑 똑같대요. 즉 얘가 81 y의 24제곱 분의 x의 8제곱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8b랑 뭐랑 같고? 24랑 같고요. 그 다음에 4a랑 8이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자, 8b가 24고 그 다음 4a가 8이네요. 자, 그럼 따라서 a는 얼마? 그쵸? a는 2고 b는 그쵸? 3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자연수는 a는 2, b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서술형 문제 하나만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칠 거예요. 자, 학습지의 뒷페이지를 넘기면 크게 한 문제가 있죠. 네, 그 문제를 지금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서술형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시험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서술형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한번 꼭 풀어보시길 바래요. 잠시 일시정지하고 풀어보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자, 지금 안 그래도 이태원 클럽 때문에 우리 계약이 또 미뤄지고 있어요. 그쵸? 이 상황을 선생님이 신문을 가지고 와서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녹색경제신문의 2020년 5월 13일 엊그제 기사의 일부예요.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점짜리인데요.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감염병 재생산 지수 R0가 무려 3에서 8까지 최악이다. 자, 이 R0가 뭘지 한번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 문제를 보면 1번에서는 코로나19의 R0 값이 8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몇 명에 감염될 수 있는지 구하시오. 이게 1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R0가 8이라고 가정할 때 확산의 6번째 단계에서 감염된 사람의 수는 두 번째 단계에서 감염된 사람의 수의 몇 배인지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시오. 단 확산의 첫 번째 단계에서 감염된 사람의 수는 8명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웠죠, 이 문제. 근데 좀 자세히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번 선생님이랑 볼게요. 자, 일단 1번은 코로나19의 R0 값이 8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몇 명한테 감염시킨다고 할 수 있는지 구하라고 했는데, 자, 기사에서 한번 볼게요. 자, R0가 과연 무엇일지. 자, 감염병 재생산 지수라고 했는데요. 자, 기사를 읽어보면 R0 값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자, 바로 어디서 알려주냐면 이 두 번째 줄에서 R0는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알려주는 지수래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R0 값이 8이라고 했다는 말은 한 명이 몇 명한테 감염시킨다는 거예요. 그쵸? 8명이죠? 그래서 답은 8명이고 이게 1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푼 문제에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방법대로 채점을 해주면 돼요. 내가 몇 점을 받았는지. 그래서 8이라고 적었으면 1점이고 만약에 다른 숫자를 적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코로나19가 모든 경우에 R0가 8이라고 가정할 때 확산의 6번째 단계에서 감염된 수는 두 번째에서 감염된 사람의 몇 배인지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말이 뭐냐? 자, 지금 여기서 옆에서 보면 확산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감염된 사람의 수가 8명이래요. 자, 그럼 이 말은 첫 번째 감염된 사람의 수,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학원 강사가 퍼뜨린 첫 번째 감염된 사람의 수가 8명이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모든 경우에 R0가 8이라고 가정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그 8명 각각이 또 퍼뜨릴 수 있는 경우는 몇 명까지? 그렇죠. 8명을 각각 퍼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감염된 사람의 수는? 그쵸. 8명이 각각 또 8명한테 전파를 시킬 거니까 8 곱하기 8, 즉 8의 제곱명이 되겠죠. 선생님 말 이해가요? 자, 이 첫 번째 감염된 사람 8명 각각이 또 8명씩 퍼뜨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감염된 사람의 수는 얼마일지 유추할 수 있겠죠? 네, 바로 8 곱하기 8 곱하기 8, 즉 8의 세제곱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하면 6번째 단계에서 감염된 사람의 수는 그쵸, 8의 6제곱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뭐라 했냐? 자, 이 6번째 단계에서 감염된 사람의 수, 즉 이 8의 6제곱명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감염된 사람의 수, 즉 이 8의 제곱명의 몇 배인지를 구해야 돼요. 즉 6번째 단계에서 감염된 사람의 수인 8의 6제곱은 두 번째 단계에서 감염된 사람의 수 8의 제곱의 몇 배인지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네모는 결국에는 이 8의 6제곱에서 8의 제곱을 어떻게 주면 돼요? 그쵸.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네모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2의 거듭제곱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문제 이해 갔어요? 네, 그러면 정리해서 선생님이 나타내 볼게요. 여러분의 풀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풀이 과정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감염된 사람의 수는 8의 제곱명이었죠. 그리고 6번째 감염된 사람의 수는 8의 6제곱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8의 6제곱은 8의 제곱의 몇 배인지를 구해주려면 8의 6제곱에서 8의 제곱을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야 돼요. 즉 8은 2의 몇 제곱이에요? 그쵸? 이 8은 2의 세제곱이죠. 자, 그래서 이 8을 2의 세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즉 2의 세제곱의 6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3과 6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어떻게 해준다? 그쵸? 서로 곱해준다. 자, 그래서 2의 18제곱 나누기 2의 6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엔 나누기죠. 그러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그쵸? 빼준다. 즉 2의 18제곱 빼기 6제곱이니까 2의 12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의 12제곱 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점수가 3점짜리 문제인데, 자, 어떻게 채점을 해주시면 되냐면, 일단 8의 6제곱 나누기 8의 제곱을 적어줬다 라고 하면 1점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2의 세제곱의 6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의 제곱으로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타내준 거 0.5점. 자, 그 다음에 이 괄호를 풀어서 이렇게 지수를 곱해준 거 0.5점. 자, 그리고 이렇게 지수를 잘 빼줘서 정답까지 구해준 거 1점 해서 총 더해서 3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생략돼 있으면 0.5점 혹은 1점씩 감점하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총 3점으로 여러분들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문제풀이를 다 마쳤고요. 오늘 5월 15일에 과제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과제는 수학일기 구글 설문지 제출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설문지 안에 오늘 풀었던 학습지를 첨부해야 되는 그 항목이 있는 거 알죠? 네,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해주시고, 선생님이 PDF로밖에 올릴 수 없는 이유는 말했을 거예요. 수식이 입력하기가 구글 문서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PDF 위에다가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빈 종이에다 그냥 풀어서 제출해 주셔도 돼요. 나중에 개학하면은 선생님이 인쇄를 다 해줄 테니까 빈 종이에 풀어야 되는 친구들은 좀 아쉽더라도 좀만 참아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